반갑습니다, 여러분. 멸종의 기록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큐레이터 은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나요?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발전하지 않으면 미래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인데요. 저희 멸종의 기록관에서 멸종한 생물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어가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관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관람에서는 얼룩말의 사촌 카가에 대해 알아보았죠. 오늘 제1전시관 멸종백과를 다시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아픔을 지닌 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1전시관 멸종백과에서 살펴볼 생물은 바로 주머니 늑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머니 늑대라는 생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 소개할 주머니 늑대는 그냥 주머니 늑대가 아닙니다. 바로 태스메이니아 주머니 늑대이지요. 한때 오스트레일리아의 태즈메이니아 섬에 서식했던 주머니 늑대여서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생김새는 어떨까요? 함께 상상해봅시다. 등에는 호랑이를 떠올리게 만드는 뾰족한 줄무늬가 꼬리까지 이어져 있는 개와 비슷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어깨 높이는 60cm, 몸 길이는 1에서 1.3m, 꼬리 길이는 60에서 65cm, 수컷의 평균 체중은 19.7kg, 암컷의 평균 체중은 13.7kg 정도였다고 합니다.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는 멸종한 주머니 고양이목 생물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종이었다고 해요. 늑대나 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해부학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서 수련 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태스메이니아 주머니 늑대는 그 생김새 때문에 태스메이니아 호랑이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주머니 늑대는 단독 또는 한 쌍으로 행동하고 낮에는 나무나 바위 그늘에서 시간을 보내고 해가 진 후에 사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로 작은 포유류를 잡아먹었다고 하네요. 원래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뉴기니 섬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약 3만 년 전 인류와 야생들개인 딩고가 들어오면서 먹이 경쟁에 밀려 사람들이 살지 않는 태즈메이니아 섬에서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에 의해 쫓겨나 태즈메이니아 섬에서만 살던 주머니 늑대는 우리 지구 어디에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찾아 다음 전시관 멸종위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한 생명이 사라져간 과정과 그 이유가 기록된 제2전시관 멸종일기에 와 있는데요. 주머니 늑대는 왜 멸종하게 되었을까요? 제2전시관 기록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인간의 무분별한 학살 때문입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인들이 태즈메이니아 섬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즈메이니아 섬에 정착한 사람들은 가축들과 양을 기르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를 자신들의 가축을 해치는 유해동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를 기점으로 대량 학살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는 인간의 증오에 의해 멸종된 사례라고 해요. 사실 주머니 늑대는 작은 체구와 약한 치악력을 가지고 있어 인간들의 가축과 양을 사냥할 수 없는 동물이었어요. 하지만 인간들이 자신들의 가축이 기대만큼 번식하지 못하자 주머니 늑대가 양을 해친다는 누명을 씌우고 의도적으로 유해동물로 여겼다고 해요. 이러한 주머니 늑대에 대한 증오는 1921년 헨리 버렐이라는 농부가 자신의 닭을 몰고 있는 주머니 늑대의 사진을 공개하며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조차도 조작된 사진이었다고 해요. 닭을 물고 있는 주머니 늑대는 이미 죽어서 박제가 된 상태였으며 닭 또한 박제된 주머니 늑대의 입에 물려놓은 채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해요. 이후 태즈메이니아 토착동물자문위원회는 남아있는 주머니 늑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지만 주머니 늑대의 사냥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야생의 마지막 주머니 늑대는 1930년에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런던 동물원에 있던 마지막 주머니 늑대마저 죽음을 맞으며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33년 야생에서 암컷 한 마리가 추가 포획되어 호바트 동물원으로 옮겨지게 되며 한 줄기 희망을 얻게 되었으나 불행에도 그 주머니 늑대마저 1936년 9월 7일에 사망하면서 주머니 늑대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36년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개체 이후로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테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시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한 생명이 사라진 후 그들이 살던 터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하는 제3전시관, 그들이 떠난 자리입니다. 테이즈메니아 주머니 늑대가 살던 오스트레일리아의 테이즈메니아 섬은 현재 섬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테이즈메니아 섬의 기온은 영평균 12도 내외의 용교차가 10도 정도로 온대지방치고는 적은 편이며 비도 1년 내내 고르게 오는 해양성 기후를 띈다고 해요. 덕분에 주머니 늑대와 더불어 테이즈메니아 섬에는 많은 고유종 동물들이 서식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테이즈메니아의 생태계는 매우 중요하고 독특하다고 해요. 고산, 하구, 알칼리성 습지 생태계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며 해양 및 연안 환경은 많은 수의 바다새, 번식 개체군에게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거대 다시마 숲과 온대 해저촌도 보존되어 있으며 우온 소나무처럼 2000년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어요. 또한 테즈메이니아의 쐐기꼬리수리, 오렌지배 앵무새와 같은 고유종과 희귀종, 곤두와나 대륙과 관련된 고대 생물군도 서식하고 있어요. 테즈메이니아 야생보호구역에서는 여러 식물 곤집 또한 분포되어 있다고 해요. 이러한 환경은 지속적인 생태학적 과정을 잘 보여주며 외래종의 침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유종과 멸종위기 종들에게는 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들이 서식지였던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그리고 이 지구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주머니 늑대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과연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만나보았던 과거와 같이 주머니 늑대 또한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1999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박물관에서 주머니 늑대 복제를 시도해 2002년 말에는 표본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하기도 했죠. 하지만 2005년 DNA가 너무 손상되어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5월에는 여러 대학과 연구소들이 힘을 합쳐 다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표본에서 추출한 DNA를 쥐에게 이식해 생물학적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주머니 늑대와 가장 유전적으로 유사한 종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머니 늑대의 게놈 프로젝트 지도가 완성되어 복제 기술을 통해 복원하겠다고 밝혔으며 2022년 8월에 복원을 시도하겠다는 발표 또한 나왔다고 해요. 이러한 시도에도 여러 비판들이 존재합니다. 애초에 인간의 무지와 사냥으로 멸종시켜놓고 이제 와서 복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다. 설사 복원에 성공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키메라와 다를 바 없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사라진 생명을 되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원 기술이 가능해져 그 생물이 이전처럼 완전히 복원되었다고 해서 이미 바뀌어 버린 생태계는 외래종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테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한 생물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했는지 들여다보았어요. 주머니 늑대의 멸종은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테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자연을 소중히 지켜야 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부 생태계와 환경은 단순히 오래된 것만이 아닌 생명의 다양성이 응축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배경인 태즈메이니아 섬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무가 살아가는 장소인가 동시에 고대 동물종과 식물종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셈이지요. 우리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아주 특별한 장소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태계는 단순히 종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각 생명체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균형에 이루는 복잡하고 정교한 구물망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구물망 중 일부가 찢어지고 사라진다면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가 찢어놓은 구물망은 우리 인간의 발밑 또한 지탱하고 있어요. 인간 또한 생태계의 일부라는 말이죠. 우리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인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태계와 자연 환경이 유지하고 보존되어야 인류 또한 살아갈 수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멸종된 생물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남긴 흔적은 지울 수 없어요. 한번 찢어진 그물망을 다시 깨매고 고친다고 해서 이전과 같은 그물망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생태계와 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I feel alone and I'm just singing. 오늘 저희는 멸종의 기록관에서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머니 늑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들의 삶과 사라짐을 돌아보는 시간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멸종의 기록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다오미디어 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동물의 이야기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주현 PD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멸종의 기록관 큐레이터 은주였습니다.